어떤 친구였어요, 원래는? 정말 듬직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어느 순간 확 불변해버렸어요.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더니 이제는 학교도 거의 못 가요. 학교를 안 가요? 네. 게임에 빠져 일상이 파괴된 아들. 정말 저 아이만 힘든 게 아니고 저 아이로 인해서 남은 가족들, 엄마, 아빠 모두가 힘들어하고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 게임일까? 환자 같아요. 중독자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는 어디 있어? 더 안 좋아. 평일 낮, 중학생 아들 원석이가 집에 누워 있습니다. 원래 원석이는 성적도 상위권에 엄마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다정했던 아들이었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노력하던 아들인데 모든 공부를 다 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원석이는 왜 집에만 있는 걸까? 안녕.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등교 안 할 거야? 근데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을 텐데. 엄마랑 요즘에 대화도 안 한다면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 할 얘기 없는데. 할 얘기 없어? 그래도 본인 덕분에 살고 있잖아. 나와달라고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 어차피 죽을 거라 상관이 없다니까. 원석이가 변하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더니 총 쏘는 게임을 한참 하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학교 갔다 온 후부터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쭉 하고. 게임을 못하게 막자 아들의 말과 행동은 과격해졌습니다. 컴퓨터 게임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 잘하고 12시 넘었으니까 그러면 저한테 잘한다고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욕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컴퓨터를 껐어요. 하는 게임을. 그랬더니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서로 몸싸움도 하고. 원석이는 정말 게임 중독일까? 어머니 게임 너무 많이 한다고 걱정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 하루 몇 시간? 하루 몇 시간 했었는데 옛날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지금 무슨 폰으로는 무슨 게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인스타하고 브롤스타즈 하고 있어요. 아, 브롤스타즈? 원석이가 지금 게임 중독인 상황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중독이라는 거는 뭐 의학적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뭐에 너무 심하게 빠져 있는 거를 그냥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건데요. 일상생활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손상이 올 정도로 심해서 뭔가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게임 이용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게임 이용 장애를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항상 내가 마음먹은 시간보다 더 하게 된다든지, 뭐 다음날 시험이 있거나 학교 일찍 가야 되는데 밤새 게임하다가 학교에 못 간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제 생활에
게임이 우선시되는 거예요. 식사, 수면, 모든 기본적으로 내가 늘 즐기고 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에 비해서 게임이 그냥 제일 앞에 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 시간을 줄이거나 끊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의 86.4%가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과도하게 게임을 해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는 문제적 이용 청소년은 3.1%였습니다. 30명 중 1명꼴, 한 반에 1명씩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게임 문제가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놀이 문화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야외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스포츠니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좀 부족한 것. 이것도 역시 게임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큰 어떤 이유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게임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국제게임 박람회 2024 지스타가 열린 부산 덱스코. 오늘 여기 몇 시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저 18시부터 기다렸습니다. 18시? 네, 어제 18시. 어제 저는 한 9시 반쯤에 왔거든요. 어젯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일단은 지스타 같은 경우에 사람이 되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기본 웨이팅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려요. 최신 게임 발표와 각종 게임 이벤트가 열리는 게이머들의 축제 지스타. 올해 관람객 수는 21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게임 시연장은 초대형 PC방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신과 닮은 캐릭터를 만들면서 쉽지 않아.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듭니다. 늘어나는 게이머의 수만큼 갈수록 커지는 게임 시장. 국내 게임 산업의 매출 규모는 20조 원대. 전체 콘텐츠 사업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놀이 문화가 됐습니다. 학업이나 직장이나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더 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 때 찾게 되는 것이 그 시대의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놀이이고 지금은 그것이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을 찾는 것일 뿐인데 마치 게임 때문에 일상이 망가진 것처럼 그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후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전체 게임 이용 인구가 그렇다면 게임 이용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여하튼 한 건씩 말. 전북 무주에 위치한 청소년 캠프. 게임 이용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 21명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어날까? 9시에 아침차도 있어가지고.
강당으로 향하는 아이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또 선생님이랑 스트레칭 하면서 몸도 풀고 드림말 체조로 상쾌하게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한 번 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아침 체조를 하고 이어지는 일정은 집단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나에게 게임은 어떤 의미인가? 네, 저에게 게임이란 공백입니다. 보시다시피 잘 안 보이시죠? 때로는 지친 일상에 공백이 되지만 휴식이 되지만 때로는 인생의 공백, 낭비가 된다. 좋습니다.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한 달까지 이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끊고 또래 친구들과 놀면서 심리 상담을 받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놀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성도 향상되고 관계성도 키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왜 게임에 빠지게 됐을까? 아버님이 그 폭력적이고 형은 밖에서 이상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얘기도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형이랑도 많이 싸우고 하니까 저는 그냥 조용히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것도 하기 싫고 그냥 그거만 빠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끝나고 그냥 바로 쭉 계속 게임을 다니죠. 언제 오시고? 저녁에 늦게 오십니다. 몇 시쯤 오세요? 12시? 밤 12시? 어머니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나? 가게에서 그냥 일하십니다. 가게에서 일하시니까 그럼 밤 12시에 어머님이 들어오시면 거의 그때까지 계속 게임? 그죠, 오셔도 게임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규제가 도입됐었습니다. 이른바 셧다운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인권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지됐습니다. 게임 때문에 정말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지를 연구해본 결과 아동 청소년의 수면 시간을 줄이는 가장 큰 요인은 학습 시간이에요. 게임 때문에 잠을 늦게 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적으로 질병이라 규정했습니다. ICD-11 국제 질병 및 사인 분류 체계의 11번째 버전에 게임 이용 장애가 편입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논의가 한창인데요. 2030년에 개정될 예정인 KCD-10 한국 표준 질병 및 사인 분류에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인들은 지금 게임 업계는 당연히 질병 코드 도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계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게임 이용 장애가 과연 질병인가, 다른 질병의 증상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게임 이용 장애는 다른 문제의 증상일 수 있다는 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기인데 우리가 청소년기에 자기의 어떤 짧은 시간에 가장 돈을 안 들이고 자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툴이 뭐가 있느냐?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없다고요. 게임으로 전체적으로 다 몰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고장난 사람이 나와. 그러면 이게 게임이 원인이냐? 아니면 게임으로 밖에 몰아갈 수 없는 상황이 문제냐?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죠.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게임이용 장애가 독립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모든 중독 장애는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장애에 문제가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ADHD의 그런 문제가 게임 장애의 후발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각각을 다른 질병으로 보고 치료해야 된다고 접근합니다. 한 가지만 치료하면 나머지 한 가지로 인해서 중독 문제가 계속 재발한다. 그리고 그 공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심각한 기능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청소년 캠프에서는 최근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SNS 중독 치유 캠프입니다. 릴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영상 콘텐츠하고 SNS하고 합쳐진 형태죠, 인스타그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오면서 다양하게 콘텐츠들이 나오면서 청소년들이 과의존하고 과몰입하고 중독적인 성향을 보이고 하는 것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게임 중독만 질병으로 볼 수 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문제라면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을 포함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위 중독으로 만들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질병화 시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연속으로 넥서스 깨면다! e스포츠의 전설 페이커가 이끄는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에서 통산 5번째 우승컵을 끌어올렸습니다. 성공한 프로게이머를 우상으로 삼는 수많은 청소년들. 하지만 실제로 프로게이머로 진출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게임만 하고 싶은 걸까? 게임 중독 치유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돈과 시간의 여유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스카이다이빙.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하늘에서 보는 풍경은 아래랑 보는 건 다르잖아요. 세계여행, 배낭여행으로 그거 좀 하고 싶습니다. 형이랑 저랑 오버타임 가행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가가지고 공원에서 같이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도입 여부가 정해지기에 앞서 아이들을 게임 중독에서 한 발짝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뭘까? 왜 너는 친구들 안 만나고 밖에 사람들 안 만나고 방 안에서 게임만 하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딸이랑 같이 게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노력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게임을 시켜요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하면 안 돼. 그건 마약이야.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즐거움과 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게임 세상과의 단절보다는 새로운 소통을 늘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좀 너무 피곤해서 한 1시간만 쉬어야 되겠어. 그렇게 나왔을 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막 잔소리를 하고 혼내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럼 다시 게임 하란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아유 그래 게임 하느라고 수고했다. 네가 고생이 많다. 실제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를.